자동차의 미래, 한국의 길을 찾다. 멕시코 바이오 지역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 단지. 이곳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중 하나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경쟁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그 중심에서 15년째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카를로스 멘데스입니다. 그는 토요타, 포드, GM 등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공급망에서 일하며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몸소 체험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토요타의 놀라운 판매 성장을 지켜보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한국 자동차 산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쟁 속에서 카를로스가 찾은 진정한 미래의 길,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토요타의 기록.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멘데스입니다. 멕시코 바이오 지역에서 15년째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토요타, 현대차, GM,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올해 7월 정말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토요타가 7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89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공장에서도 그 여파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 부품 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카를로스, 이번 달 생산량을 30% 증가시켜야 해요. 토요타 본사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장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일감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거든요. 토요타의 성공 비결은 확실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였죠. 프리우스부터 시작해서 캠리 하이브리드, RAV4 하이브리드까지 토요타는 이미 20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시장을 선점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엄격한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욱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도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용 부품 주문은 줄어들고 대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부품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 인버터 하우징, 전기 모터 브레킷 등 이전에는 생소했던 부품들이 이제는 저희 공장의 주력 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와 일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의 완벽주의였습니다. 품질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전량 반품 처리했습니다. 카이젠 개선이라는 일본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저희 공장의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토요타 기술진이 저희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작업자의 동선부터 시작해서 도구 배치, 심지어 조명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체크했죠. 이런 식으로 일해야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일본 본사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하청업체일 뿐이었거든요. 기술 개발이나 제품 기획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고 단순히 주어진 도면대로 부품을 만드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퇴근길에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타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곧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토요타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는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부 북미와 중국의 수요 폭발. 토요타의 판매 급증 소식을 분석해보니 특히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놀라웠습니다. 북미에서는 전년 대비 23% 증가, 중국에서는 무려 36% 증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현재 USMCA 덕분에 미국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설립했죠. 저희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도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미 시장의 요구사항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존의 대형 픽업 트럭이나 SUV 위주의 시장에서 점점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NEV 정책 덕분에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도 중국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크게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카를로스, 이제 정말 전기차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동료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저보다 10년 먼저 이 업계에 뛰어든 베테랑이었는데 그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주력이었던 엔진 관련 부품 주물량은 줄어들고
대신 전기차용 부품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배터리팩 하우징, 충전 포트, 전력 변환 장치 등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부품들이 주문 목록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품은 기존 부품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공정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배터리 관련 부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잘못 만들어지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서 품질 관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새로운 전기차 부품 도면을 받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존의 경험과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데 저희 공장의 기술 수준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성공을 보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멕시코 진출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BYD,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존 질서의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도요타의 성공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중소부품업체에게는 더 큰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그 파트너는 예상 외의 곳에서 올 것이라는 점도 말입니다. 3부. 불안한 현장. 도요타의 성공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품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더욱 까다로워졌고 동시에 비용 절감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현지 부품업체들은 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이번 분기 부품 납품가를 15% 인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매팀에서 전해온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도요타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부품을 만드는 저희의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전체 자동차 부품업계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카이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원가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본사에서 보내주는 도면과 사양서에 따라 부품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술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모든 핵심 기술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가져오고 저희는 단순한 조립과 생산만 담당했습니다. 20년째 같은 일만 하고 있네. 베테랑 기술자 호세 아저씨의 한숨 섞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호세 아저씨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전문가였지만 여전히 일본 기술자들 앞에서는 보조 역할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런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전력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전기차의 핵심 기술들은 모두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단순한 케이스나 브레킷을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요타가 멕시코 현지 생산을 일부 자동화하면서 기존 인력을 30% 감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멕시코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어요. 젊은 동료 마리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2년 전에 입사한 유능한 엔지니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경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최신 자동화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확실히 향상되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카를로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후배들이 자주 제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들은 소식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멕시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르다던데? 루이스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4부. 한국차의 등장. 2023년 말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멕시코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까지 포함된 종합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료 루이스가 현대차 협력업체 모집 공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기존의 일본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현지 업체들을 단순한 하청업체로만 여겼다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현대차 협력업체 선정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담당자들은 저희 현재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려고 했습니다. 멘데스 씨, 저희는 멕시코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기술 수준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혁신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대차 구매팀 김 과장님의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저희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 기업과 일하면서 느꼈던 개선점들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담당자들은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현지 업체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담당할 부품은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이었습니다. 기존에 해본 적 없는 신기술이었지만 현대차에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첫 기술 미팅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이라고 소개된 분은 배터리팩 설계 전문가였는데 복잡한 기술을 쉽게 설명해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기 배터리팩은 현대차의 EGMP 플랫폼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800V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5분 충전 후 100km를 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박 차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기존의 도요타 부품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정교하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열 관리 시스템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배터리의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무게는 기존 대비 20% 가벼웠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박 차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10년 넘게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세계 최고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개발한 기술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요. 배터리부터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5부 한국 기술의 힘. 현대차와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과 스마트 제조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하면 현대차의 BMS는 한 차원 높은 기술이었습니다. 각각의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충전과 방전을 제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배터리 수명 예측이 가능해요. 현대차에서 파견된 이채김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터리의 온도, 전압, 전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배터리 수명을 최대 30% 연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재나 폭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서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도 좋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동료 루이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년 전 기술을 개선한 것이었다면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은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 설계된 차세대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 저희 공장의 생산성이 40% 향상되었습니다. IoT 센서와 AI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정을 최적화하고 불량률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공장장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품질 검사가 모두 자동화되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림이 와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멘데스 씨, 이 기술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채김 연구원님은 복잡한 배터리 화학 반응부터 시작해서 전기 회로 설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저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고 저희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 방안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테스트해보는 속도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신중함과는 정반대였지만
그 덕분에 혁신적인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술을 이렇게 빨리 개발하다니. 동료 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진들은 저희가 제기한 개선 아이디어를 불과 일주일 만에 실제 제품에 반영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배터리팩 하우징이 현대차의 IONIQ5에 실제로 장착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히 일본 도면을 따라 만든 부품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완벽한 품질이에요. 박 차장님이 엄지를 들며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6부 한국인과의 만남. 현대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에서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멕시코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김현우 팀장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팀장님이었지만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김 팀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친근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씨. 앞으로 함께 멋진 일 만들어 봅시다. 첫 인사부터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김 팀장님의 업무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매우 수평적이고 열린 분위기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저희 현지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즉시 채택했습니다. 카를로스 씨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한 공정 개선안에 대해 김 팀장님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경력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인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학습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멕시코 현지 경험에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멘데스 씨, 멕시코의 기후 조건에서는 배터리 냉각이 더 중요하겠네요. 현지 특성을 반영한 설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팀장님이 멕시코의 더위를 체험하고 나서 바로 기술적 개선점을 찾아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시간을 내서 저에게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사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 기술이 전무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 정신으로 지금의 현대차를 만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멕시코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팀의 또 다른 특징은 팀워크였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함께 하는 거죠. 이수진 연구원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팀원들은 저희 멕시코 직원들을 진정한 동료로 대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준 것입니다. 한국 전통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적힌 카드까지 준비해 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카를로스 씨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동료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멋진 일들을 만들어가요. 김 팀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한국을 방문해서 현대차의 본사와 연구소를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더 많이 배워서 멕시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7부 새로운 다짐. 한국 팀과 함께 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품 제조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팩 하우징이 양산에 들어가면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IONIQ5와 기아 EV6에 저희 부품이 들어가면서 멕시코에서도 Made with Mexico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 부품이 들어간 IONIQ5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대요. 루이스가 뉴스를 보여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요타의 성공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좋은 기술이지만 결국 과도기적 기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순수 전기차에 있었고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현지 업체들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여긴다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님,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개방적인가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 팀장님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쌓았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함께 발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요타 같은 기존 기업들의 하청업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멕시코도 독자적인 전기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얻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GM과 포드에서도 저희에게 전기차 부품 개발을 의뢰해왔습니다. 카를로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팀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후배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해고될까봐 불안하다고 하던 마리아가 이제는 전기차 기술을 더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멘데스 선배,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요. 젊은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한국이 멕시코에 가져다준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8부, 한국이 가야 할 길. 1년 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에서 저를 한국 본사 견학에 초청해준 것입니다. 멕시코 혼역업체 대표로서 현대차와 기아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정말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자율주행차, 플라잉카까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술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칼로스 씨, 여기가 우리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입니다. 안내해주시는 현대차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차세대 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충전 시간은 5분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는 1000km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모든 한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정말 세계를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현대차 정몽구 회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는데 회장님은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멘데스 씨, 멕시코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한지 느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상생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않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한국은 자동차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요타의 성공은 분명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기술, 과거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진정한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심지어 플라잉카까지. 한국은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파트너들을 잊지 않고 함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도요타가 20세기의 왕자라면 현대차와 기아는 21세기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차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세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 현장에서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고요.